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우리 뭐 국내 정치는 항상 이제 뭐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저도 이제 북한 인권운동 하면서 다른 나라 활동가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국제회의도 많이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다.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 선진국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왜 그럴까 나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크다. 하나는 사법부가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문명 수준이 높다.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유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정의를 지켜주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오는 사회다.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풀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사람들 기대 속에서는 이제 당연한 걸로 돼 있어요. 국내에서는. 왜 그러냐.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물론 뭐 조그만 실수들은 이렇게 과오가 없지는 않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시비비를 잘 가려준다. 그 굿앤 이vil을 잘 가려준다. 그런 면에서 다른 제3세계권 특히 비교하면 그 제3세계권 사법부는 권력에 영합한다든지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죄인이 되고 또 잘못한 게 있더라도 백이 있으면 풀려나고 이러면 이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되면 더 부패가 심해지고 경제성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사법부 독립이 과거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서도 엄격하게 돼 있었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사법부 독립이 철저하게 지켜진 것이 좀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국민들 교육 수준이 높다. 그래서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문명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미얀마에서는 민주화가 된 다음에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87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시에 전 국민적인 이제 민주화 시위가 있고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탱크가 또 나온다는 말인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는 이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군인들도 군부들도 상당히 이제 개명한 군인들이다. 최소한의 자유, 평등, 인권 이런 최소한의 교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 80년대 학생운동 하면서 감옥도 가고 뭐 당시에 이제 안기부 같은데 정보기관 같은 데서 붙잡혀가지고 조금 맞아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사관들도 공통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조사받는 사람이고 이제 조사하는 사람과 나사에서도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이지 그냥 무조건 서로 죽고 죽여야 될 적은 아니다. 이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공통의 가치관이 있었고 그런 가치관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는 다른 제3세계권에 비해서는 좀 두텁다.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미얀마 사태를 보고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아주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 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민주화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NGO들 재정적 지원을 그래서 법안을 발의했고 의원들도 이제 우호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내용은 이제 전 세계 인권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NGO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저는 광주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광주가 너무 국내에만 매몰되지 말고 북한 인권도 지원을 하고 미얀마도 지원을 하고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제 아시아권에 좀 성과가 있으면 좀 세계적으로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대통령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광주에 가서 광주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마인드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최근 민주주의가 이제 86세대라고 하는데 이 86세대가 그 민주화의 색깔이 약간 반외세적이에요. 그래서 반미, 반일 이래서 약간 폐쇄적인 민주주의가 돼버렸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 세대, 저도 그 586 세대 중 일원인데 좀 반성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 세대가 또 기업 활동이라든지 또 뭐 시민 운동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글로벌한 경험을 했고, 그 엘리트들은 세계적으로 좀 지원, 확산 활동을 해야 된다는 데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 충분히 호응이 있고, 지금 2030 세대들은 완전히 글로벌화된 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들이 자기 활동 영역을 또 넓히는데, 자기 시야를 넓히고 세계 민주주의 지원 활동이 여러 가지 기여를 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세계화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도 이제 글로벌 현재 민주주의 위기랑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부정이에요. 대한민국, 특히 일본,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여기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용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전문가들에 대한 존중이고 인사를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SNS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다수의 힘이 소수 전문가랑 충돌할 때 괴담이 실질적인 팩트를 이기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 뭐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대통령마저 괴담 편에 드는 이런 이제 일까지 있었고, 그래서 SNS 계정이 박탈되는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전문가들을 부정하는 다수 대중들의 힘이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점들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좀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괴담 대중이 국가를 주도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팩트 체크 기능, 그리고 팩트에 대한 어떤 팩트 윤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교육 인프라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도 강화되고 SNS 하는 그 자체 내에서도 팩트 체크를 해서 뭐 괴담을 계속 유포하는 계정은 뭐 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언론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뭐지, 한국 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 그 통제법은 너무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악의적인 게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고, 이런 데 대한 좀 처벌은 뭐 강화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괴담 뿌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너무 이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 그래서 무책임한 민주주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사실 그건 자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 말 그대로 대중민주주의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부정적인 면들에 대한 어떻게 좀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좀 연구들이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 리스크, 위험 요인에 대한 지금도 많은 연구가 돼 있다고 보지만 굉장히 절박한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민주주의 국가한테 글로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실제 어느 정도 좀 그런 주도권이 강화된 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를 한편으로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가 사회 발전을 좀 후퇴시키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